안녕하세요. 사실 세상에 이런 일에 사연을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마흔이 다 된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지냈던 전 확실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 안쓰럽다며 본인이 누나를 소개시켜준 같은 회사를 다니던 친한 동생놈이었어요. 누나가 하나 있는데 30살 초반에 결혼을 잘못해서 돌싱이 되었고, 그런 상처 때문에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는데 제가 너무 좋은 사람 같다 하며 소개시켜줬고,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은 4년차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어쩐지 조금은 시크한 사람입니다. 뭔가 하자고 해도 시큰둥하고, 여행을 가도 시큰둥하고, 부부관계 역시 고목나무 같은 사람 같다고 할까요? 전 그런 아내가 무덤덤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내는 효녀라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처가댁은 늘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시는 장인어른과 가정주부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여러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장인어른, 든든한 장녀인 저희 아내와 그 밑으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처남까지요. 특히 아내와 처남은 2살 터울의 남매인데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저희 집에 있는 여동생과 제 관계를 생각하면 특이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처갓집에 고기를 사들고 밥을 먹으러 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진아, 밖에 가서 고기 좀 사와. 우리가 사온 걸로 모자랄 것 같아. 그럼 누나도 같이 가자. 우리 동네 정육점 안 간 지 꽤 되지 않았어? 그래, 같이 가자. 갔다가 오는 길에 밥 먹고 먹을 아이스크림도 좀 사오면 되겠다. 엄마, 우리 갔다 올게. 처가댁에 가면 꼭 저를 혼자 두고 두 남매는 횡하니 장을 보러 사라져버리고, 그런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모님을 따라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하는 걸 도왔고, 역시나 장모님께서는 2세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처남도 여자친구는 있다는데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니 이러다 손주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 후 3년이 지나서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적잖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완벽한 결혼 생활 중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2세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전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불이 꺼져 있고 식탁 위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보니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고, 그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2줄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해본 건지 상자 안에는 테스트기가 몇 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병원도 다녀온 거야? 아니다. 나 내일 회사 쉴 테니까 나랑 같이 가. 물론이지. 여보도 그동안 걱정 많았지? 정말 다행이다. 아니야. 당신이 마음고생 심했지. 저희는 그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생명을 축하하며 날이 깊어가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을 가려고 나왔는데 처남이 집 앞에 와 있었습니다. 어제 누나의 전화를 받고 조카 소식에 한 걸음 달려왔다는 처남은 장인 장모님도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일정이 있어서 혼자 오게 되었다고 말을 했고, 저희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전 초음파를 보는 걸 TV로만 봐서 당연히 배 위로 초음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주수가 오래 지나지 않아 초음파 기계를 몸 안으로 넣어서 보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조금은 아내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처남에게 나가 있으라고 눈치를 줬는데, 눈치가 없는 처남 덕분에 불편하게 초음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함께 본 그 장면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미혼인 처남이 충분히 모를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넘겨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턴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처남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제 차를 타고 왔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처남은 조카가 생긴다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건 줄 몰랐다 하면서 아이의 아빠인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저와 아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인터넷으로 조카 바보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곁에서 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아빠로서 처남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아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공부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났고 저희는 이쁘고 건강한 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배 안에서 많이 커 있고 자궁문도 열리지 않아 진통 끝에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였고,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오죽했으면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도 없어서 장모님이 보충을 해서 변기에 앉히는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장모님도 나이가 있으시니 처남은 본인이 휴가를 내고 아내의 곁을 지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전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의 병실에 들어갔을 땐 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처남 멱살을 잡았습니다. 지금 뭐한 짓이야? 매형이라 말로 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내 가슴을 만져? 매형이야말로 병원에 멀뚱히 앉아서 뭐하고 있었어요? 누나 전몸살 하고 있는 거 몰라요? 전몸살? 마사지 하고 있잖아요. 알고 보니 처남은 전몸살이 심한 아내를 위해서 직접 마사지를 배워왔고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문을 열고 보이는 광경이 옷통을 훤히 벗고 있는 아내와 그 앞에 앉아있던 처남의 모습이라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나서 친구놈들이랑 술을 한잔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누나의 맨살을 마사지하는 남동생은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 대다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해도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며칠 뒤 처남과 만나서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남도 워낙 어렸을 적부터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자라서 제가 이상하게 오해할 거란 생각도 못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여자친구한테도 이번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길래 그제서야 그때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에게 가서 사과도 했고 저에게도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서 본인이 아이도 너무 좋아하는데 더구나 첫 조카라서 너무 들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안마다 가정 환경이 다르다 보니 저희가 봤을 땐 보통이 아닌 게 아내와 처남은 보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이후 조리원에서 2주간 몸조리를 하다가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희 집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몸조리를 돕고 싶었는데 아내가 한동안은 집에서 장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 해서 저도 의도치 않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퇴근 후 전 처가댁으로 갔고 장모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을 먹으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혼자가 아니라 처가댁 식구들이 다 도와주니 아내도 점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가 밤낮으로 울긴 했지만 장모님과 교대로 아이를 안고 달래주니 그나마 아내도 편안했고 저희는 100일 정도까지 처가댁의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되어 제가 고마운 마음에 장모님을 도와서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아기의 사진을 보았고 장모님은 흠칫하며 사진을 뒤로 치우셨습니다. 누구 아이예요?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동진이 사진이야. 그럼 옆에는 장모님이세요? 사진을 짧게 봐서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네요. 휴, 자네 잘 듣게. 사실 동진은 우리가 입양한 아들이라네. 네? 애 하나 낳고 나서 정관 수술을 했는데 좀 지나니까 동생이 갖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 우리도 둘째를 낳으려 했는데 정관 수술이 잘못된 건지 풀리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고민 끝에 아는 지인 애기를 입양한 거야. 네. 이거 쟤들은 모르는 거니까 절대로 티내면 안 되는 걸세.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진이 어디서 흘려서 여기 있냐면서 툴툴거리셨고 전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처남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모르고 있으니까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였는데 그래도 어쩐지 마음이 쓰여서 더 잘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처남도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모습을 보니 더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 아이가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아서 상견례는 나중으로 미루고 결혼할 예비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고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비 아내가 될 사람은 엄청 밝으신 분이었고, 처남과의 데이트를 했을 때랑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그리고 처남이 얼마나 본인 집에 잘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장인 장모님도 허허거리면서 재밌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유난히도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고, 저는 곧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는데, 그저 젖이 뭉쳐서 아프다 하면서 절 내쫓듯이 보냈고, 아내는 그렇게 방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남이 예비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처가댁으로 돌아왔고, 전 같은 남자로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축하해주려 했는데, 아내가 득달같이 나와선 처남의 손을 낚아채 밖으로 데리고 갔어요. 전 그저 처남이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쫓아갔고, 아내는 그런 처남에게 무언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놔, 이 미친놈은 맞아야 돼. 아니, 왜 그러는 건데? 하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랑 똑 닮은 애를 우리 집에 데려와? 네가 제정신이야? 알고 보니 처남이 예전에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서 연애 중이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처남의 개인적인 사생활이니 깊게 관여하고 싶진 않았지만, 아내는 그 여자친구랑 친하기라도 했던 건지 계속 화를 내고 있더군요. 처남은 그저 맞고만 있었고, 전 그런 아내를 이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찝찝한 마음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집으로 올라가니, 처남이 저희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남,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불편하게. 마음이 심란해서 그래요. 위로받고 싶어서. 그래도 애가 불편해하잖아. 그리고 그런 처남을 떼어내려 하자 아내는 그저 내버려두라 했고, 전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어쩐지 처남의 결혼 문제로 큰 바람이 불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고, 아내도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방에 들어가지도, 그렇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방 안에서 작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아야, 내가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그만해. 밖에 들리면 어쩌려 그래. 나 당당할 수 없는 걸까?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정신 차려. 난 지금도 네가 저놈이랑 같이 몸을 섞었다고 생각하면 머리에 피가 솟구치는 느낌이야.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받아들이고 살단지, 우리 헤어지단지.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두들겨 패는 게 맞는 판단인 것 같긴 한데, 정작 그 상황이 되니까 전 더욱 숨죽이게 되었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말을 아꼈고 저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 처남이 입양아라는 사실이었어요. 설마 두 사람이 입양아인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는 거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조용히 처남이 방으로 갔고 뭐에 홀린 것처럼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잠겨있는 서랍 하나를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뜯어보려다가 이내 이성이 끈을 잡고 거실로 나왔어요. 전 그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아내에겐 분위기 좋은 식당을 예약했으니까 편히 가서 기분이라도 전환하라 하고 오랬습니다. 점심 무렵 처가댁에는 아무도 없었고, 전 마음 편히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의 방 서랍에는 편지지들이 있었고,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주고받은 편지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의 방 서랍장에도 같이 들어있더군요. 편지 내용을 조합해보니 처남은 고등학생 때 우연히 장인어른이 말실수로 입양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사이가 좋던 아내가 그런 처남을 다독여주다가 연인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40이 넘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은밀하게 만남을 한 것이었죠. 그 편지들 속에는 제가 아내와 결혼할 무렵 처남이 쓴 편지도 있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마음이 편안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저에게 아내를 소개시켜준 게 처남인데 내용을 보니 더욱 혼란스러웠고, 처남의 이도는 아내가 너무 남자도 안 만나고 집에서 자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를 만나는 척이라도 하라고 절 소개시켜 준 거라고 합니다. 제가 모질이 같아 보였니 호구처럼 곁에 두라는 거였죠. 그런데 와이프는 더 안전하게 처남과 만나기 위해, 그러니까 위장 결혼을 저와 한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의 안정성을 위해서요. 예전에도 와이프는 이런 이유로 결혼을 했었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다 보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결국 이혼까지 한 거였습니다. 그 편지들을 차례대로 읽어보니 그냥 술술 연결이 되더군요. 둘 다 감성적인 사람인 건지 글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더군요.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힘들었고 화가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장인 장모에게 따져묻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젯밤 처남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아빠야. 아빠가 미안해. 전 사실 결혼 이후 아내와 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는 제 아이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바람에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서 유전자 검사를 맡겨두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는데, 제가 모를 때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그리고 아이를 자연스럽게 안고 달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 전엔 그저 사이좋은 남매로 보였던 것들이 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이의 아빠 같더라고요. 심지어 아이의 물건들도 엄청 많이 사줬으니까요. 전 조카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딸 바보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전자 검사가 나왔는데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남의 머리카락도 같이 보냈는데 처남의 아이가 맞더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이성적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예뻐 보이던 딸아이도 그 사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이뻐 보이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처남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큰 호텔을 빌려서 결혼은 진행이 되었어요. 예식장 안에는 하객들로 붐볐고 장인 장모님과 전 손님을 맞이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아기와 와이프는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결혼식이 시작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화려한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처남과 같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 낯익은 손님들도 많았고 처남도 한껏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서 처남의 예비 신부가 입장을 했고 환호 속에서 처남도 입장을 완료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사님이 주례를 듣고 여느 결혼식과 같은 평범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축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남은 직접 축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신부에게서 조금 떨어져서 노래를 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사진이 보였고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은 두 사람의 연애 편지였어요. 화면이 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 틀어지니까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 아이를 보기 위해서 집에 설치해둔 홈캠에 찍힌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이좋게 끌어안고 누워서 아이를 보고 있었고 누가 봐도 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입을 맞추는 장면만 없었다면 사이좋은 남매로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친남매 사이에 입 맞추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당황한 처남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장 끄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신부가 처남의 뺨을 때렸어요. 누나라는 사람이랑 그렇게 사니까 좋니? 난 뭐야? 허수아비야? 아니야, 이거 뭔가 오해가 있어. 나 다 알아. 너도 너의 매형처럼 나를 그냥 방패막이로 쓸 생각했나 보잖아. 그렇게 예비 신부는 자리를 떠났고 처남은 곧장 저에게로 와 주먹을 날렸어요. 저에게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당장 해명을 하라길래 전 처남을 밀쳐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처남과 제 와이프가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건 맞나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결혼까지 하냐는 말입니다. 장내는 걷잡을 수 없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아내는 곁에서 저를 뜯어 말렸어요. 처남은 그런 게 아니라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전 그런 처남을 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는 아이와 함께 식장을 빠져나갔고 나중에서야 처남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라고 하면서 허둥지둥 식장을 벗어났습니다. 결혼식을 보러 온 친척들과 지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사라졌고 모두가 빠져나간 결혼식장에는 장인 장모님만 만연자실하며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전 그런 장인 장모님을 뒤로 한 채 조용히 밖으로 나왔고 절 기다리고 있는 처남이 예비 신부 아니 파우녀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전 그녀에게 수고비를 송금했고 식장 안에 하객 알바와 부모님 역할 대행분들에게 보수를 송금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꼭꼭 숨기고 있던 비밀을 터뜨리는 것만이 저에게 할 수 있는 보상이고 깨끗한 척 보통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려는 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처가댁으로 돌아가니 뿔이 날 대로 난 와이프와 처남이 보였고 그 여자의 품 안에는 곤히 자고 있는 처남이 아이가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고 그게 처남을 돌게 만든 건지 아니면 분이 덜 풀린 건지 또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전 일부러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더군요. 몇십 년간 숨겨온 본인들이 사이가 다 까발려졌으니까요. 왜 본인들이 행복을 무너뜨리냐며 울고 있었고 아내도 그런 처남 옆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행복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네. 뻐꾸기야 뭐야. 왜 네 새끼를 나한테 키우게 해? 하,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매형한테 돈이든 뭐든 주려고 했어. 아 그래? 그런 돈 안 받고 싶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 내 애가 아닌 건데? 당연히 내 애지. 당신이랑 할 때는 누나가 피임을 했으니까. 멍청한 당신은 몰랐겠지만. 피임? 넌 그냥 기둥서방일 뿐이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쪽준고 각오해. 전 제 집 몇 가지만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뒤 명예훼손죄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알아본 부분이었고 각오한 부분이었으니까요. 전 그리고 나서 바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저에게 농락한 만큼 위자료도 크게 받았고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받아냈습니다. 지금 상간남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기도 하니 아내에게 키우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처남은 퇴사를 했고 같은 직장 동료에게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 처가댁에서 쫓겨나기라도 한 건지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차마 아기랑 엄마를 쫓아낼 수는 없을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처남이 얼마 전 키즈 카페를 창업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키즈 카페는 저희 집 근처에 있었고 전처까지 저희 동네를 오고 가며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저희 동네에 키즈 카페가 없었다 보니 장사는 제법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 그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인근에 더 크고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는 키즈 카페로요. 특히 그 친구가 요식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이 사먹는 음식들 잘 관리했고 홍보 판촉도 열심히 하여 쿠폰제도 운영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6개월 만에 처남의 가게 매출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문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다는 걸 듣기라도 한 건지 처남은 득달같이 저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뭐한 짓이야?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주인이랑 동업하는 건데 뭔 상관이야?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 같은 가게를 하는 게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 진짜 치졸하게 왜 이래? 예전 일은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 내 와이프랑 사이 좋은 남매인 척하면서 내 뒤에서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 네 애를 내 애라고 속인 거? 뭘 사과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하는 건데? 진짜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
처남은 난동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끌려갔고 전 그날 있었던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상황을 무마시켰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참 무섭게도 그날 왔던 손님들이 저에게 이리저리 몇 가지를 물어보고 갔고 전 가볍게 대답을 해줬어요. 얼마 뒤 지역 커뮤니티에 처남과 저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고 아마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면 어느 지명인지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퍼져서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갔고 전 매출이 크게 늘거나 한 건 없는데 처남의 키즈 카페는 손님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소문을 보고 저를 저격하려는 듯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여론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얼마 뒤 이혼한 제 아내가 가게를 찾아왔고 저에게 이런 유치한 복수는 그만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처음 시작은 제가 사는 동네에 처남과 전 아내가 오는 게 싫어서였지만 친구와 동업을 시작한 부터는 저에게 생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는 잘 크고 있고 그래도 시간 지난 동안 그 아이의 아빠로 지내왔으면 적어도 아이에게 피해갈 일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처남의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대출까지 해서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여자와 이혼을 하던 그 순간 그 아이의 아빠이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다만 제 둥지에 알을 낳고 간 뻐꾸기처럼 제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새끼를 키워준 죄밖에 없는 거죠. 조금은 모질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 이혼한 순간부터 자식 같은 건 없었다고 말라고 그 여자를 끌어내버렸습니다. 며칠 전 처남의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남의 가게 앞에서 장사를 한 지 2년 만이었어요. 소문만으로 가게가 망하진 않았을 테니 결국은 다 엇보겠죠. 제 눈앞에서 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통쾌하던지 전 장사가 잘 안 되어서 이제 분점을 내려 준비 중입니다. 몇 년간 저를 힘들게 한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성숙한 저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꼭 그 두 사람은 앞으로의 길에도 좋지 않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 도를 넘는 그 년놈들의 사태에 제가 몇 년간 많이 힘들었어요. 복수를 한다고 해도 마음이 편했겠나요? 이런 막장 사건을 친구에게 말하는 것조차 창피해서 동창회도 못 나가고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는지 몰라요. 그래도 친구와 동업하면서 일에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그게 다 옛일이 되고 제 할 일 집중하니 어느새 전 아내와 처남도 그냥 쓰레기 같은 내 인생에 잠깐 스쳐 지나간 그런 폐기물이구나 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인 건지 처남도 일을 완전히 망하고 막장 사생활로 아내도 주변 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싹 퍼져 얼굴 못 들고 동네 밖으로 한 걸음 나오지도 못하니 나름 복수를 시원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남자 여자 많고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그딴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인지사고가 마비가 되나봐요. 전부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양심적으로 살아야지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하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